종부세 1주택 특례 이번 주에 국회 처리가 안 되면 올해 적용하는 거 아마도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한국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2022년 8월 16일자 기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라이브 8월 17일 날 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1주택 특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이게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종부세 관련된 내용은 언제 많이 나왔었죠? 2022년 세제 개편안 7월 21일 날 나왔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는데 거의 그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할 정도로 종부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법령이 있고 그 하위에 이제 소등 그 시행령이 있고 그 이제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법령 아니면 조세특례 제한법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건 어디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지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게 얼마나 협조가 잘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말이 됐었거든요. 어떤 일방적인 어떤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당이라는 게 이제 어떤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방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늦어지면은 그리고 법이 통과가 늦어져서 자진 신고를 맡기면 납세자 부담이 늘고 오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지금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정부 부과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오류가 좀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11월 달에 과세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 그 전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급할 거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6.1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7월 20일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 그 내용인데 일단 종부세하고 취득세 완화에 있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를 100에서 60으로 내렸죠.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그냥 가능한 거니까 이건 그냥 적용 곧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22년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입니다.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가지고 11억 플러스 3억에 대해서 14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법을 바꿔야 돼요. 네, 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6월 16일 날 발표하긴 했는데 얘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뭐 취득세 주택수 그게 아니고 종부세 주택수 판단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취득세 따로 있고 종부세 따로 있고 양도세 따로 있고 다 달라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거 내가 취득하면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을 때 반드시 취득세인지 종부세인지 양도세인지 구분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말 안 하면은요 앞에 있는 세무사님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것도 법령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만 좀 볼게요. 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채 특례 같은 경우가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 그러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특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특례 신청을 받으려면은 오는 20일까지는 최소한 상임위 단계에서 처리가 된다는 게 이제 국세청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그냥 쭉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뉴스도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뭐 요거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1세대 주택 특례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바뀐 내용인데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입니다. 다주택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단독 명의가 있고 부부 공동 명의, 뭐 꼭 부부가 아니어도 되지만 단독 명의가 있고 공동 명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공제액을 11억까지 해줘요. 11억까지.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11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추가 세액공제를 해줘요. 장기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 그런데 이 세액공제가 아주 오래 가지고 있거나 좀 연령이 높다면은 오히려 이 세액공제가 아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아주 많이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2021년도 그 전년도 2020년도에 그 당시 이제 야당이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었었죠. 야당에서 어떤 거를 문제 제기했냐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부분 다 부부 공동 명의 하는데 왜 단독 명의에 이렇게 추가 세액 공제를 줘가지고 오히려 세부담을 낮게 해버리냐라고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연도 2021년도에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님이 그 아시죠?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걸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1인당 6억 그리고 총 12억 2명이니까 12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여기 추가 세액 공제가 훨씬 많아가지고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 해가지고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하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부부 공동 명의 그대로 가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1주택자라면은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리해져 버린 거죠. 왜? 일단 종부세에 있어서 내가 단독 명의에서 특례 세액 공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총 12억으로 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양도세도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더 유리하고.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1주택 같은 경우에 요 추가 세액 공제 때문에 야, 단독으로 할까 공동으로 할까 고민이었는데 지금부터는 21년도 이후부터는 1주택이라면 무조건 공동이 유리한 거죠. 물론 2주택 이상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셈법이 달라져요. 셈법이 달라지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고자 정권이 바뀌면서 2022년도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을 정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추가 3억을 공제해서 14억까지 해주고 그리고 1인당 6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23년도부터는 9억까지 해줘가지고 18억까지 공제해주는 거를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부 다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헷갈리시는데 올해 2022년도에 바뀌는 게 있고 23년도에 바뀌는 게 있어요. 2022년도에 바뀌는 게 있고 23년도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정리한 게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자료를 다 찾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요건데 자, 요게 이제 종부세 관련 추진 일정안 요게 이제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이제 요 장표 하나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세율 변경하는 거 있죠. 세율 변경하는 거 지금 요렇게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요 세율을 요렇게 변경하는 거는 올해 법이 통과되면 23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세율 자체는 변하진 않아요. 다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으로 내려갔으니까 좀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에 따라서 150%, 300% 이렇게 차등을 했는데 이것도 150%로 통일을 시키려고 해요. 요것도 23년부터요. 통과되면. 자, 제일 중요한 공제액 상향.
공제액 상향도 23년부터입니다.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공제액 상향하는 게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라면은 11억에서 14억으로 올해는 2022년에는 14억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12억으로 올라가요. 요거 14억 올라가는 거는 22년도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단독명의. 자, 그리고 단독명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2억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제 상향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얼마예요? 6억인데 이제 9억으로 올리는 거. 그것도 23년부터. 자, 그리고 고령자 장기 납부유예도 통과되면 22년부터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8월달 임시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돼서 국세청에서 이번 주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도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요게 지금 잘 막혀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뭔가 대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종부세 주택세에서 빼주는 거, 이것도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정치하는 당은 서로 이제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사회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말을 바꾸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주택자 실거주자는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전 여당에서 이런 것들은 1주택자 중심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지켰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니까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 라이브를 하기 전날인 어제 8월 16일 날 공급대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해서 별도 이렇게 노코멘트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당히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적인 내용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계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라이브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좀 멘트 같은 거를 제가 라이브에서 좀 간간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놓치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나는 알림 설정 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 이렇게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세율부터 일시적 2주택 요 내용이 언제는 2022년이고 언제는 23년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옆에 배지 있으신 멤버분들은 지난 제가 7월달 멤버십 특강에서 이거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 하려는 세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내가 보유할 자산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보유할 거냐, 매각할 거냐, 증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